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물이 우리 몸속에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히 측정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휴대폰을 보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최정원입니다. 물만 제대로 마셔도 질병의 80%를 예방한다. 물은 우리 몸속의 70% 정도 차지한다. 또 체내물이 12% 이상만 부족해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정보죠. 우리 몸속에는 건강한 물이 충분히 있어야만 질병에 잘 노출되지가 않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물이 우리 몸속에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측정하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간단히 측정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휴대폰을 보세요. 그러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선 바탕이 이렇게 검죠. 여기에다가 숨을 깊게 들여 마신 뒤 3초간 숨을 내뱉어 이 화면에다. 자, 이렇게 3초간 내뱉으면 자, 이렇게 서서히 입김이 사라지죠. 자, 이렇게 10초 이상이 걸리면 체내 수분이 충분한 거고요. 10초 이내에 이 입김이 다 사라진다. 이러면 체내 수분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물도 오히려 잘못 마시면 우리 몸에 큰 병을 부릅니다. 자, 어떻게 마셨을 때 어떤 병을 부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갈증이 나야 그때서야 물을 드시는 습관 가진 분들. 물은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충분히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갈증이 나야만 물을 드시는 분들, 신장과 심장을 망가뜨릴 수가 있죠. 갈증이 난다는 건 이미 세포가 탈수 상태에 놓여 있어서 중추신경에 나 지금 탈수 상태예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갈증입니다. 체내에 만성적으로 자꾸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소변으로 나가려던 수분이 다시 소변으로 나가지 못하고 몸 안으로 재흡수가 됩니다. 자, 소변이 재흡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결국 세포와 혈액이 병들게 되겠죠. 흔히 물 마시는 걸 싫어하는 분들에게 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물 마시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은 미네랄수를 만들어 드세요. 그러면 물을 자주 마시게 됩니다. 미네랄수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병에 미지근한 물을 1.5리터나 2리터 정도 담으세요. 그런 다음에 냉장고 안에 집에 있는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 아무거나도 괜찮습니다. 있는 거 그대로 꺼내셔서 잘게 썰으셔가지고 30g 정도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2시간 정도만 되면 미네랄수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미네랄수를 냉장고에 두시고 한 24시간, 뭐 길게는 이틀까지 마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물을 한꺼번에 350ml 이상 습관적으로 많이 마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위장장애, 신장장애, 또 부종, 근육경련, 저나트륨증 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섭취하게 되면 물은 체내에서 약 2시간 정도에 걸려서 온몸에 순환을 한 후에 소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게 되면 콩팥이 소변을 걸러내다가 나중에 물이 너무 많으니까 콩팥이 공회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신장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자, 물은 1회에 200ml 이내로 천천히 마셔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식사 중에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자, 이게 나쁘다 좋다 소리 많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먼저 나쁜 사람은 만성소화불량을 겪는 사람, 또 대장질환자, 위장냉증자, 당뇨 환자 이런 분들에게는 식사 중에 물 마시는 게 참 좋지 않습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시게 되면 당연히 침샘의 흐름이 저하될 테고요. 또 위산이 희석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음식물이 위에서 소화가 덜 되고 소대장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소화장애, 대장장애 등을 일으키겠죠. 또 탄수화물 흡수를 과속화시켜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혈당 수치를 높입니다. 그러면 식사 중에 물을 마셔도 괜찮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화 기능이 정상인 사람, 그리고 위산 과다인 사람, 체질이 좀 따뜻한 여체질인 분들, 이런 분들은 식사 도중에 좀 마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벌컥벌컥 한 컵씩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50이 넘으면 찬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찬물 습관적으로 벌컥벌컥 들이키는 분들 계세요. 정말 이거 안 됩니다. 찬물은 위장병, 만성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특히 심장질환과 저체온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찬물은 자율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부정맥 등을 일으켜서 심장 이상이 올 수가 있고요. 위장 혈류를 저하시켜요. 떨고요. 이렇게 되면 바로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바로 드셔야 되는 게 음양탕입니다. 자, 음양탕 너무나 유명해서 만드는 방법 다들 아시죠? 그래도 제가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양탕은 물로 만든 보약이죠. 음양탕을 잘 드시면 보약 드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음양탕 만드는 방법은 먼저 뜨거운 물을 이렇게 반컵 정도 따라줍니다. 여기에다가 찬물 한 4도에서 5도씨 정도 되는 찬물을 넣어주는데요. 먼저 따른 뜨거운 물량의 반 정도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두었다가 드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만들자마자 바로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음양탕이 보약이 되는 원리는 간단하죠. 대류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찬물은 음의 기운으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고 뜨거운 물은 양의 기운으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찬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게 되면 여기에서 대류현상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흐릅니다. 그러면서 확산과 전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순환이 되죠.